예, 시간이 돼서 2부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시간 발표 들으시느라고 많이 지루하실 텐데 휴식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종합 토론 진행은요, 미리 메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토론 선생님들께서 토론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고 순서대로 5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자들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겸해서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 통역하시는 분들은 외국 선생님들한테 간단히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개인 채팅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유부연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어, 이송재 선생님께서 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리송재라고 합니다. 우선 자료 확보, 대장경판 수량과 관련해서 아마 자료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유분 교수님께서 또 해인사 대장경 조사 목록과 또 특히 경북대의 서수생 교수님의 자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고 또 세밀하게 분석해 주셔서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장경판에 대한 근대적인 조사는 1915년 조선 총독부의 그 사무관이었죠. 오다간지로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대장경 인경을 위한 조사로서 현존 판수 8만 1,240매. 근데 여기에서 중복판 121매를 포함한다. 그리고 결판이 18매 있다라고 좀 애매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유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결판 18판을 이제 빠진 경판으로 해서 이 수를 더하면은 81,258판이 되는 거죠. 네. 여튼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일본 연구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보이고, 1934년 조선 총독부가 해인사 대장경을 보물로 지정할 때도 이 조사 수량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방 이후에도 대장경판의 수량은 8만 1,658판 등등 다양하게 파악하기도 됐고, 또 중복판 121판을 제외한 연구가 또 1959년에도 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근대에 그래도 최근의 조사는 경북대 서수생 교수님이 이제 조사를 해서 대장경판을 정장은 7만 8,500판, 그리고 부장 2,740판, 그리고 서수생 선생님은 이중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이 92판을 포함해서 8만 1,332판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최근의 조사라고 하고 유병 교수님께서 이 자료를 많이 확인한 걸로 아는데, 97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해인사에서 그 고려대장경 디지털 영상화 및 기초자료 DB화 사업이라는 이 한 10여 년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종 경판의 수량이 8만 1,350판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2012년, 13년, 그리고 2015년에 그 안에 나타나는 중복판에 대해서도 또 이후에 또 조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2009년이었죠. 최근에 와서는 또 특히 또 내전 수화문서 2판이 또 새롭게 발견돼서, 사실은 이제 전체 경판 수량은 지금 유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81,352판, 전체 수량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정 부분 대장경판에 대한 수량이 정리가 되었음에도 계속적인 여러 가지 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아마도 조사 자료에 대한 공개가 아마 지극히 제한적인 것에 좀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오늘 그 유병 교수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수년에 걸쳐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추적을 해서 경판 수량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구는 이게 그 자체로도 큰 성과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유병 교수님께서 오늘 대장경판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크게 입장판과 중복판, 그리고 경판을 새긴 원각판과 중각판의 개념으로 이렇게 살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대장 목록의 경전에 포함되는 것, 그리고 보유 목록 경전에 포함되는 것, 그리고 중복 경전으로 확인된 대교 환경, 이렇게 세분화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각 조사 연구 사업 등에서 제시한 대장경판 수량을 또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오류를 밝히고, 또 복잡하지만 다양한 표를 활용해서 그 타당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토론을 담당한 본인도 대장경판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했지만 저 역시도 그 전체 내용을 지금 파악은 하지 못하기 있어서 오늘 좀 세부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는 좀 개인적으로도 좀 부족함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고, 또 총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대장경판과 관련해서 향후 논의에 필요한 몇 가지 질문으로 좀 토론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판은 전체 목판 가운데 그 일부분을 분실하거나 또는 파손, 마멸되어 새롭게 판각 보충하는 경우를 현재 보판 또는 보각판, 중각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목판의 완결성을 위해서 보완, 보충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훼손된 원판을 폐기하지 못하고 함께 보관하니까 지금 해당 판에 대해서 오늘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신 원각판과 중각판, 그리고 서수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이중판, 삼중판 같은 이런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입장판, 중복판 또는 원각판, 중각판과 같이 좀 학술적인 분류는 논외로 하더라도 제가 그 토론문에 제시한 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오늘 그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토론문에 보시면 저희가 A, B, C라고 한 세 가지 경우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각판, 보통 한 판이 양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판에 두 장이 새겨져 있는데 그거를 각각 훼손된 한 판에 한 장만 한 장 형태로 보각을 한 경우입니다. 그 대반야경 권 37에 9장 10장이 훼손이 돼서 그게 똑같이 새겨지면은 한 판에 9장 10장을 새기면 되는데 대반야경 권 37을 9장을 새긴 한 판이 있고 또 10장을 새긴 한 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각판은 2장을 새긴 한 판인데 보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조선시대 보각을 하면서 두 판이 생겨버린 경우죠. 그리고 제가 예로 든 B 같은 경우입니다. 원각판은 1판 2장에 각각 훼손된 판면을 오히려 이거는 하나의 판에 모아서 새겨서 보각을 한 경우입니다. 그 사례 같은 경우, 그 토론문에 보시면 그 화엄경 탐연기 같은 경우에 권 1에 35, 36장을 새기고 또 권 18에 25, 26장을 차례대로 새겼습니다. 그런데 권 1에 36장이 훼손되고 권 18에 25장이 훼손되니까 이 훼손된 장을 모아서 또 권 한 장에다가 앞면에는 권 1에 36을 새기고 권 18에 25장을 새겨낸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제 감정기 때 그 1915년하고 36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각판을 만드는데 이때는 아예 원각판이 훼손된 경우입니다. 현재 그 입장판으로는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원각판이 없어진 경우죠. 그게 대반야경 권 33에 12, 13장, 그리고 아비달마 대비 바사론의 권 88에 5, 6장, 그리고 아비달마 순정리론 권 7에 17, 18장.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판은 없고 중복판만 지금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입장판과 중복판 분류 개념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이게 몇 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경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좀 이럴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대장경판을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매끄럽다고 해야 될지 또는 관리에 용이하다고 할지 어떤 그래도 수량을 좀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신 입장에서 좀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은 말씀드린 대로 다 발표를 듣고 토론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정원 그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곽내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권혜입니다. 토론문을 그 자료집에 실었기 때문에 제가 중국어로 일단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关于试论西域出土新建开宝藏灵本及其版式问题之评议。第一，本学术大会的目的在于寻找有关大藏经的文献之认同感。此前各领域的专家收集了佛教大藏经的相关史料，并通过大量的论文和著作发表了这些史料。这次再次邀请到国内外佛教文献研究方面留下巨大足迹的各位老师，就佛教文献的整体性进行探讨。首先要非常感谢准备学术大会的所有相关人士的辛劳。本文的作者，中国上海师范大学的定远副教授，曾于2015年来到韩国，并在东吴大学发表了新发现的新罗时代高僧圆晓大师的代表著述《大乘几行论书》的最古本的相关论文。当时定远副教授指出，那么在德国考察期间，发现了中国吐鲁番地区的手抄本，那么他推测这要比现有的最古本敦煌本还要早200年。那么随着吐鲁番版本《大乘起信论书》的发现，可知新罗高僧圆晓的名声和思想，那么波及到了古代中亚的吐鲁番和敦煌地区。在此对于定远副教授的学术成果表示敬意和感谢。那么受到大会的委托，作为评论者，为了尽到应有的义务，我将简单整理论者的文章，并发表与本主题相关的读后感。需要说明的是，评论者的专业是韩国佛教史，对于大藏经没有特别的研究。虽然最近10年在从事佛教史，韩国朝鲜时代刊刻的佛教文献相关工作，但在研究大藏经方面还是初步者，所以相比评议，我是以一个学习的态度与论者进行交流。第4部分，那么在此论者把论者在本稿中阐明的内容，简单整理如下。第1章现已确认存世的开宝藏课本中，那么论者对3世已久，但经过前辈学者的长期探访和努力而发现的残本进行了罗列说明。目前已确认的开宝藏残本有21种，那么通过论者的说明，让读者知道了这些宝贵的资料。此外，论者就保管在日本京都大德寺和兴盛寺的日本古写经与开宝藏的关联性提出了有趣的见解，那就是它们虽然不是开宝藏本身，但对于研究开宝藏大有裨益。那么第2章西域出土开宝藏残本之前人研究回顾，主要探讨了日本学者对于开宝藏的相关研究，并指出西域出土的各种文献有些似乎是开宝藏，但事实可能并非如此。同样的道理，有一些不像传统认为的开宝藏，但可能就是开宝藏。受限于这个资料的局限，所以学术研究也有很多未知的可能性。第3章西域出土新建开宝藏灵本中，论者通过检索德国收藏的吐鲁番文献和俄罗斯收藏的敦煌文献图录，那么在这个过程中意外地注意到了3个残片，并指出这些残本的内容都属于《金刚般若波罗蜜经》破取着不坏假名论。那么3个残片的背面都抄着汉字，这个部分我要修改一下，是我的误读，之前写的是与佛教内容无关，不是这样的，是其内容是一种对佛教论点的著述，与佛教有关，但是与本文所谈的主题无关。所以论者关注的是这3个残片的内容和版本的形态。在进行了精彩的论述之后，论者提出了开宝藏的所有版本是否没有上下卷的问题。
토론문 네 번째 제3소절에서 그 세계 잔분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뒷면에 한자 적어 있지만 그 내용이 불교와 무관하다고 제가 적어 있지만 그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불교 논증과는 관련이 있고요. 그 내용 자체는 이번 논문에 대한 주제와 관계가 없어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那么第4章，开宝藏的课本版式现疑中，论者指出假门论课本的出现，为这个开宝藏的研究提出了新的问题。因为详审这件假门论课本，其字口清晰，不像是晚期印本，它属于开宝藏后期经版进行重雕或修版后的初印本也不是不可能的。那么这一个假设其实还面临着另一个问题，那就是说，从这个课本来看，其字体和断笔的特点完全符合早期在四川刊刻的开宝藏风格。那么如果是后期的话，那么其刊刻的应该是在开封，那么存在地域和刻工的不同，所以的话，有可能在刻风上无法保持前后一致的问题。对此，那么论者的理解是，那么宋太祖当年之所以敕命开宝藏在益州雕刻，是有多方面考虑的。其中最主要的就是说，主要的原因就是说，益州当时有大量的这个精良的刻工，那么而且这个蜀地的刻工，参与开宝藏在开封阶段的续雕补刻也是极有可能的。那么在文章的最后，论者指出，那么这件假面论课本的存世，相信能为开宝藏研究提出一些新的问题，值得我们关注。学术研究得出确切而可靠的结论固然重要，但发现问题和提出问题同样重要，因为它是学术研究的前提。只有善于发现并勇于提出问题，才能进一步拓展我们的学术视野，探索未来更多的可能。那么，论评者非常同意这段精彩的陈述。那么在最后，想提一个小问题，那么就是一直以来，这个中国佛教学术界的研究，那么对于日本学界研究多有参考。那么其实近年来，随着这个韩国佛教的研究，无论是在质和量上都有大的提高，那么也发现了很多的史料。那么，但是中国学界目前来讲还是对这方面关注不是很多，所以想请你谈一谈这个目前中华两国佛教研究的一些认识和想法。最后是通过这个论者的精彩发表，相信诸位对于开宝藏领本有了更加深入的了解。这要感谢主办方的辛劳，让我们对于大藏经的过去和未来有着既幸福又苦闷的思考。那么谢谢与会诸位，谢谢大家。제가 논평문에서 그 마지막 질문 못하고요. 여기서 하나 질문 추가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학계가 일본의 불교 연구에 많은 관심과 참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한국 불교 연구는 그 양과 질에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료도 많이 발견됐고, 하지만 아직도 중국 학계에서는 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한 스님께서 중한 양국의 불교 연구에 있어서 그 인시라든지 생각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제論文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바바 히사유키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이신 김진학 선생님께서 바바 선생님 원래 한국어 잘 하시지만 그래도 일본어로 해주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김선학입니다. 일단 토론문에 쓰긴 했지만은요, 그 내용을 다 읽는 것보다는 이제 요약해서, 그러니까 실은 저는 일본에는 사본 일체경, 우리가 대장경이라 부르는 걸 일체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워낙에 많고 또 판본 일체경도 많아서
배워도 배우기 어렵더라고요. 요번에도 바바 선생님 그 글을 보니까는 일본에서 사본이 연구되는 것과 이제 판본이 계속해서 연구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따라가서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바바 선생님이 직접 그런 이제 일본의 연구들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일신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정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바바 선생님이 직접 참가하신 그 스시마 연구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셔서 많은 그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질문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일본어로 하라는 얘기죠. 네. あの、馬場先生のご発表ですか、それは、日本の、写本一切経とか、半歩一切経はもうあまりにも多くて、目まぐるしいほどですので、もう覚えきれないほど多いですけども、今回も馬場先生の発表の中には、写本、もちろん半本を中心として、まとめ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写本一切経とか半本一切経の中で、中国や韓国から入ったこの半本とか、そうですね、宋版とか現時代の民主のこのまとめて、それを研究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でこの大蔵経研究が盛んになって、最近また一新されることを述べられたと思いますけども、また特に最後に馬場先生が直接参加したと聞きました、その対馬大蔵経研究に関しては、特にこの朝鮮時代の関係を明らかにしてくださって、すごく勉強になりました。でそれで質問だけまとめて申しますと、ですね、いつも日本の大蔵経を勉強しているうちに、結構たくさんの写本、一切経の写本があったと聞きましたけども、それがどこに試乗されたのかということを、いつも疑問になっておりまして、以前、宮崎先生に質問したところ、1箇所ぐらいしか確認できないというおっしゃったことがあって、本当にそうなのかな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て、質問1番にしまして、2番の方は、この本部の中に、複数版の大蔵経の中で契約の変化によって大蔵経の印蔵印が見えなくなるという検証があると書かれておりまして、それに関してどのような契約なのかということを保持していただければ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3番目は、死刑版の大蔵経の中で増上寺に記録されている国庫名ですね、特に女性の、名前が記されているという書かれ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それが同じ死刑版が記されている岩屋寺においてはどうなるかということを一つ疑問になりまして、4番目は今まで結構写本やこの半本の研究で日本のこの大蔵経研究が結構盛んになって発展したと思いますけど、それによってまた新しい研究方向というか方法ということが見出されるかということ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お願いいたします。질문 내용은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사본이 그렇게 많이 필사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디에 다 보관돼 있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주판 대장경에 보이면 그 인조인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계약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해서 그게 어떤 계약이길래 이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게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고, 3번은 사계판 가운데서 사계판은 이제 이화야지랑 증상사 두 가지 이제 조사 결과 여성 각국명이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게 있다고 했는데 주로 이제 증상사 쪽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길래 이화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고 여쭤본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크게 이러한 일본의 사본 또는 판본의 대장경 연구가 향후
이제 뭐 신수대장경이라든지 이런 그 대장경 연구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가 하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토니노 부존이라고 합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I read the paper by Professor Jiang Wu with great interest and found some of his suggestions stimulating. Under the premise of Buddhism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 Hoguk Pulgyo, the purpose of his work appears to be in redefining the concepts of praying for divine blessings and exorcising calamities, Kibok Yangje, and praying Buddhism to ward off calamities, Kigyam Pulgyo. In relation to the carving of the Koryo Tripitaka, he criticizes the view that the carving of the canon took place merely out of a necessity for the king and his subjects to protect the country from foreign invaders. In his view, the concept of Buddhism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 would be misleading, since it was not the sole purpose for carving the canon. Moreover, reasons such as national pride, a sincere belief in Buddhism, for instance, the need to atone for past misdeeds, and the accumulation of merit on behalf of King Hyunjong's deceased mother in relation to the first edition of the canon, the adoption of new cultural contents, and other factors would have set the stage for such an initiative. By considering the research by Louis Lancaster, Mohan Pankaji, Henrik Sorensen, Sim Jae-ryong, Liu Jianfu, and others, the author tries to understand the meaning behind the carving of the second edition of the Koryo Tripitaka against a backdrop of beliefs held at the Koryo court, where geomancy, astrology, and yin-yang doctrines would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fact, this appears more clearly when the recarving of the Tripitaka took place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because we have a prayer to commemorate the event written by Ikkyu-bo, perhaps the most important writer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rule in Koryo. The writer does an excellent job of describing the atmosphere of the time at court and in the country as a whole, against a backdrop where geomancy, yin-yang theories, and astrology were gaining high ground. The recarving of the canon would assume a similar role to that of a talisman in protecting the country and repelling foreign invaders. In this case, Buddhist belief and its promotion would act as a form of remedy or rebalancing act for irregularities taking place on the astral plane, or for problems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which would have been the source of natural calamities and foreign invasions. The cosmological backdrop of the project can be inferred from the writings of Ikkyu-bo, where he states that the irregular movement of stars and planets, winds, and the rain would represent omens which had to be warded off by holding Buddhist ceremonies such as Tripitaka assemblies, collective prayers to the Buddha, and so on. Professor Wu reinforces his view by stating that, beginning with the reign of King Huizong, the cult of the Great Dipper was spreading in Koryo, reaching peak popularity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In light of this fact, the Buddhist canon would have served a talismanic exorcising function against invading armies. The Mongols seem to have been aware of this because they burned down the collection of Tripitaka slates at Puyin Temple, together with other talismans and symbols of Korean pride, such as the pagoda at Hwangmyeong Temple and the 16-foot tall statue of the Buddha housed inside the same temple. The Che family, which controlled not only the military but also finances of the country, decided to start recarving the canon under the king's sponsorship. At the time, the Ches were probably the only family with the financial means to embark on such an endeavor. The work wa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of Hwaung Mangsugi, abbot of Gete Temple, and the wood blocks were carved at the Kyojang Togam of Namhae, located within the grounds that functioned as the Che family's economic and military base. As Professor Wu clearly shows, the project was a means to highlight the Che family's role at the helm of the country in military, financial, religious, and cultural terms. This project would have also worked as a military stratagem
doubling as a military tool to invoke the intervention of Buddhist divinities to repel foreign armies. Afterward, Professor Wu states that both carvings of the Koryo canon, those cre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unjong and later under King Kojong, were strongly characterized by cosmic beliefs and acted as talismans to exorcise foreign invaders. In contrast to Koryo, during the Song dynasty, the printing of the canon in China would have held only moral and religious significance,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country was under the menace of foreign invasions, first by the Khitan, then by the Jurchen, and still later by the Mongols. Professor Wu, however, does not attempt to provide an explanation behind the causes of the differences in the cultural response by both countries in the face of foreign aggression. While this is interesting because it gives us an idea of the circumstances behind the canon's printing in China, it would be useful to study how foreign dynasties in the north, for instance, the Liao, Xixia, Tibet, Jurchen, and the Mongols, the Ming, and the Japanese, perceived the printing of their versions of the Buddhist canon. In this regard, it is worth considering Japan, where Nichiren prayed for divine intervention to save the country from invading Mongol armies, or even the UN, who, after reaching a peace agreement with Koryo, repeatedly requested handwritten copies of the canon to protect their country and perpetuate the empire. Furthermore, we know that the Japanese sent emissaries to the Chosun Kingdom on several occasions requesting copies of the canon. What were the reasons that prompted the Japanese to do so? In the beginning of his paper, Professor Wu states that the sole purpose for the carving of the Tripitaka was not to repel invaders. Instead, the carving carried cultural and religious significance as well. In the course of his treatment, however, he mostly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geomantic, yin-yang, and astrological concepts without giving much consideration to the importance of the Tripitaka as a religious and cultural endeavor that would boost the international standing of the kingdom vis-à-vis its neighbors. We can understand that this was the case because the Song sent copies of their canon to both Koryo and the Liao, as did the Liao to Koryo and Koryo to the Jin and the Yuan. The work by Professor Wu provides us with greater insight into our understanding of the publication process behind the Buddhist Tripitaka, but more work needs to be done to clarify whether such a background cannot be generalized to other East Asian cultures that produced editions of the Buddhist canon.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 교수님도 뭐 재밌는 발표 해주셨지만 또 토니노 선생님 토론문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재밌는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용진 선생님의 토론은 동의대 최연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현주입니다. 예, 제가 오늘 토론하는 논문, 박용진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인데, 뭐 다 이제, 내용은 대충 발표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이제 고려대장경, 소위 말하면 이제 제조대장경 편제 내에 있는, 경전 중에서 군사대장도감에서 이제 간행된 여러 전적들에 대한 이제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논문 분량도 만만치 않고 또 다루고 있는 내용도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존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존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논지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박용진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이 군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된 각종 전적의 연구 방향을 좀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뭐 토론은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제가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려 대장경 편제 구분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대장경, 보유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보유판은 사간판, 사사간판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뭐 구분해서 보기도 하는데 9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이제 그 보유판을 이제 그 대장경, 정장이라 그러죠. 대장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와 동일한 격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장과 외장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동일선상에서 5일판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보통 보유판은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격을 동일하게 보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윤진 교수님 논문에서 3장, 4장에 다루고 있는 분사도감의 판각 전적, 분사대장도감 판각 추정 전적, 체의, 정한 발언 판각 전적, 이러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었지만 이러한 전적에 대한 위상 그리고 그 전적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분사도감의 격을 대장도감과 동일하게 본다면 같이 좀 이렇게 위상도 높여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분사도감의 위상을 좀 더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 3장과 4장에서 검토된 각종 전적들에 대한 성격 그리고 불교 종파에 대한 어떤 상관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좀 세밀하게 이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내용은 검토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거를 지금 현재 박용윤 교수님께서 다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런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도감은 이제 행정기구로 이렇게 기능하고 경판의 판각은 별도의 공방 내지는 어떤 특정 사찰에서 또는 특정 공간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는 아까 그 개선 주변에 그 조사된 각수의 인명, 법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아까 박용진 교수님도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 특정 각수가 동일 연도에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조사했고 그런 내용들을 또 2장에서도 또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각 공간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은 지금 거리에 있었지 않았느냐는 이런 또 추론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하고 또 박용진 교수님이 3장에서 했던 분사도감 판의 대장정 현재 이외의 전적에서도 기존에 대장도감에서 활동하던 각수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천태종 계열의 전적인 종문 서영집이라든지 선문 영송집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전적에서 동일 각수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정기구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판각은 어떤 그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사대장도감 내에 또는 대장도감 내에 판각을 위한 특정 공간에 대한 있는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연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 수년 전에 남해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뭐 발표도 있었고 또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저 박용진 교수님께서 뭐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은 연구 방향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을 이제 여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에 아까 그 박용진 교수님도 그 PPT에서 이 분사도감에서 간행된 전적들의 단기를 쭉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사대장도감 개판, 분사대장도감 조조, 중조, 중각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사대장도감의 강기 표기에 보면 연도가 나오고 고려국이 나오고 분사도감이 나오고 여기에 몽칙이 나오기도 하고 또 조조가 나오기도 하고 중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뭐 유형을 고수한다든지 뭐 영어로 말하면 패턴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런 걸 본다면 분사대장도감의 다양성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분사대장도감의 다양성이 전제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분사도감의 판각 전적, 분사대장도감 판각 추정 전적, 체의 및 정한 발언 판각 전적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구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종객노건 27건의 강지, 정미세, 고려구 군사 남해 대장도감 재판이라고 하는 군사 남해 대장도감의 위상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박용진 교수님께서 이제 이 논문을 쓰시면서 또는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시면서 느꼈던 점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군사대장도감에 대한 위상 또는 뭐 군사대장도감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저변이 넓혀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안 많았어요.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불교문화재연구소 이성재 선생님 질의에 대해서 유부연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성재 선생님 또 여쭤보실 거 있으면 바로 여쭤보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다른 뭐 광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뭐 개인 채팅 같은 거 하셔서 외국 선생님들 그래도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부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정리 목록화 어떻게 해서 보존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제가 발표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지만, 현재 대인사 대전경판의 그 중복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중복판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 성격하고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중복판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중복된 판이다. 하지만은 중복된 판은 중복된 판이지만 그것이 원래의 경판보다도 더 깨끗하고 인경할 때 인경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경판이다. 그러면 중복판으로 분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복판으로 분류가 돼 있다. 그 얘기는 중복판이라고 하는 이름과 중복판의 성격, 내용으로 봤었을 적에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토론자께서 예를 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경판이 양면으로 된 한 경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면만 훼손이 돼가지고 인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면만 새로 중각을 해가지고 중각판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떠한 것이 정식 판가에 들어가야 되죠? 훼손할 수 없는 판이 있으니까 그거를 대체할 새로운 판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그 판이 정식 판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안 들어갔느냐? 경판 한 판 중에서 두 판이 다 훼손이 돼가지고, 아니 양면이 훼손이 돼가지고 양면을 다 새로운 판으로 만들어냈으면은 대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의 판은 중복판으로 분류가 되고 새로운 만든 판이 정식 판가에 들어가요. 그럼 입장판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원판 분류판 분류 경판으로 이렇게 취급이 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한 판 중에서 한 면은 깨끗하고 한 면은 훼손돼 가지고 인경할 수 없으니까 한 면만 서로 판을 만들어냈다. 그럴 경우에 중복판으로 그걸 분류하게 되면은 사실은 중복판이 아니죠. 원각판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판인데, 근데 그렇다고 그 중복판을 정식 판가에 배열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경판 한 판 중에서 깨끗하게 남아있는 경판, 그거하고 판이 중복이 되는 거죠. 경판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식 판가에 두 개가 더 꼽히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원래 훼손된 판을 대체하기 위해서 판을 다시 만들어냈지만은 그냥 그것은 중복판으로 분류가 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 또 반대의 상황,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이제 중각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아주 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 개인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제 때 만든 판, 원래 경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제 때 1915년에 새 판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가? 그거 새롭게 중각판을 만들어낸 다음에 대체하면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 이미 최근에 해인사에서는 일제 때 그 보충한 판, 중각판을 원판하고 같은 그 크기와 같은 글씨체로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판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대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토론 내용에는 없지만 이 8만 대장경, 이른바 국보 제32호 대장경 경판은 국보이기 전에 해인사의 성보입니다. 성보. 우리가 해인사가 이제 삼보사찰 중에 법보사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해인사의 대장경판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소장하고 있는 국보이지만은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연구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의 상태에서 8만 대장경의 경판은 훼손된 것이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그러한 훼손된 경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조사하기도 힘들고 연구하기도 힘들고 밝혀내기도 힘들고, 다시 말해서 정말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그러한 기록유산인 것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 그래서 완벽한 조사와 더 이상의 그 훼손된 판이 나오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조사와 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토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송재 선생님 뭐 추가하실 말씀? 예,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예. 우선 뭐 유구영 교수님 말씀에도 이 연구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그대로 지금 녹아나는 것 같고요. 뭐 마지막에 특히 이제 하시는 것처럼 해인사에서는 지금 뭐 성보로 굉장히 뭐 일반인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진짜 이런 거는 마지막에 유구영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국가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진짜 좀 제대로 된 조사나 이런 연구가 따라줘야 계속 이 대장경판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더 발굴하고, 또 지금 계속 이 수량이라든지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떤 뭐 그런 분류 문제, 이런 것들도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자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뭐 깊은 토론에 앞서서 그 해인사 제조대장경의 성보로서의 위치 때문에 조사가 어렵고, 또 조사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알맞는 보수도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술회의를 계기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모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광래 선생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정원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丁元老师，请。好，谢谢。啊金老师，那个，我简单的讲几句。这一次很高兴能够跟大家呢一起分享大藏经的研究。我这篇论文跟其他的相关研究不一样，因为我是做的是开宝藏的一个长篇的讨论，而其他几位先生呢基本上都是围绕的高丽藏的这个主题展开。也刚才在发表过程当中，由于时间的关系，也没有很好的充分的讨论，但是还好，很高兴的是，通过郭磊先生的这个评议啊，把我没有讲到的一些内容，他也做了一些补充，并且对本文呢也做了一些做了很好的一个评议啊，但是我更希望能够，我的发表的目的更是希望听到大家，对我提出这个问题的一些讨论和看法。我想，这个虽然是一个长篇，但是由于开宝藏本身保留存世的这个课本不多，所以呢也是非常重要的啊。但是对这个长篇的，我自己也有抱过怀疑的态度，总是借这个机会，把我的一些想法，贡献出来。那对于郭磊先生刚才提出的一个问题，就是希望我这个从我个人的研究角度，简单的谈一谈近几年或者说韩国佛教文献对中国佛教研究相关的一些问题啊。当然这个可能跟本文的主题发表并不是很相近。那我想这确实是一个很大的问题，也是我近几年关注域外，就站在中国的角度，关注域外佛教文献如何能为中国佛教研究提供更多的这些资料的资源啊。我前面的做了更多的是日本古写经啊，这几年也由于这个从2009年开始，多次能够有机会到韩国去交流，尤其是跟中国大学的老师啊，包括今天在线的多位老师都有很好的交流啊，也看到过一些这个方面韩国的材料。那我想呢，韩国的材料对中国佛教的研究，我个人的肤浅的认识是，从文献的这个物质形态来说，它的写本我认为应该还跟日本比的话，应该是比较少的。就是韩国的这个写本的文献比较少，那相反，它的课本文献相当的多。那这一点，我想在这个韩国的老师，当然你们都是专家了。那我想对中国佛教来说，我们更多的是以前的研究，可能更多的是从中国的这个，尤其是开宝藏啊，这样对韩国的这个高丽出雕再雕这样的一个影响，以及一天录诵啊，就是从中国带去的大量的这些典籍对韩国佛教的影响。以往的研究可能更多的是注重在这个方面啊，但我想任何的佛教文化的这种交流都应该是双向的，都是互动的。那同样的道理，就是韩国佛教一直保留下来很多珍贵文献，对中国也会有很多的方面的影响啊。就藏经来说，我想由于开宝藏没有保留，而续雕再雕续雕是开宝藏的复刻所以他就承担了跟造成经藏一样，承担了研究开宝藏的这个任务另外一个就是像首期在矫正别录里面所记录的有关的这些信息我觉得这个不仅是对开宝藏这个研究提供了很多讯息同时对这个已经亡佚的这个契丹藏也保留了大量的很好的文献。还有就是尤其这几年以往我们对韩国课本这个文献的认识，基本上都通过这种日本学者想要对高丽藏的利用都是通过大正藏来利用高丽藏的，都是一种间接性的材料。还有一些就是韩国的课本文献传到日本以后，在日本的这个韩国课本，我们通过日本的学者的介绍再回到中国
那这个是以往的一个研究路线，但是随着这几年的这种学术交流、直接交流越来越频繁，那这样呢，整个这几年的这个跟韩国的交往，国内说直接的受惠韩国的文献也很多啊。那这方面呢，通过藏经的这个不仅是通过高丽的出雕跟再雕啊，这是一个方面。我觉得还有很多韩国全国各地所刻的这些试验的这种或者说诗版试验的刻书这个包括这个韩是大量的这些，尤其禅宗的典籍，这一点可以从这个祖坛集开始对韩国保留的唯一的一个课本那对中国佛教来说都是非常珍贵的。还有大量的这些各种韩国的这种单课本尤其是高丽的序体，高丽的那个易经的序藏部分，那都就是说有些在我们中国本土已经是完一掉，我觉得可以补充大量的中国佛教的研究的这个内容还有一些禅集之外，除了禅集之外，还有大量的这种华严的华严宗的一些文献所以还有就是复刻这些我觉得除了这些文献之外呢，补充中国的文献不足之外，我觉得还有一个重要的一个关注的是什么呢？就是韩国的这些僧人，历代僧人，包括一些文人所著作的一些著述的一些佛教著作这些佛教著作大量保留了或者引用了我们中国所没有的这些内容，而这些内容应该说虽然是韩国的佛教著作，但是对中国佛教研究来说是非常重要的对于韩国，其实有时候这个我有时候举一个那个地观的这个开那个天台释教仪的这样的一个，我经常会举这样的例子虽然是地观是高丽是韩国或者信罗人，但是他到了中国以后，在中国著述，这个对中国的天台宗的影响那是非常大的。当然这仅仅是一个例子，有更多的这方面的这个例子举不胜举，就是说，所以我想强调的是，韩国佛教的文献跟中国是一衣带水了更多的是相融的构成了整个东亚佛教的一个文化圈。所以这一批的尤其是课本文献非常重要所以我觉得就是我们到目前为止虽然是强调的是更多的从中国对韩国的影响，但是今后可能要转一个角度，就是韩国佛教对中国的影响。那我以前讨论的这个言小的起信和易经的这个这本书我觉得这也是一个例子当然有更多的这样的，像严策等等，像慧超等等这样的一个韩国这个新罗时代的僧人我觉得随着时代新罗到高丽一直到朝鲜，整个这个时代不断的时代推移，应该说都是在不断的互动，佛教之间的互动我想应该说期望的更多的这种未来有更多交流的可能能够进一步推动东亚佛教的研究我想简单的就讲这些，谢谢大家。광래 선생님. 네, 일단 간단하게 통역하겠습니다. 정한 스님께서 일단 이번 학술 세미나를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중국의 불교 연구, 개보자 연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랑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발표한 선생님과 달리 본인이 주로 개보장 관련 부분을 연구하고요. 물론 이거는 다른 선생님 주로 거려 대장경 관련 하고 있지만 뭐 개보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번 논문을 쓰게 된 의도에 있어서는 주로 많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토론과 인식에 대해서 구하고 싶습니다. 논문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비록 세계의 잔분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가능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기회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문에 있어서 말하자면 그 중국 학계에서 이제 한국 불교 문헌이라든지 한국 불교 연구에 있어서 에 대해 인식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정한 스님께서 약간 2009년부터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많은 할수 교류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많은 그 새로운 자료도 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계시는 뭐 김지한 선생님, 주한 선생님 비롯한 여러 선생님께도 직접 뵈고 교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문어의 사분에 있어서는 일본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각분, 즉 인수해분, 말하자면 인수해분은 일본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양구는 주로 중국 학계의 양구는 중국 불교니 어떻게 그 뭐 한국 불교, 고려 대장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좀 주로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 상방형, 그 말하자면 그 한국 대 중국, 중국 대 한국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 좀 사람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그 주로 이게 중국 학계에서는 주로 일본 학자들 연구를 많이 이용해서 이 대장경이라든지 그 불교의 사분, 뭐 각본에 대해 연구를 그렇게 이용하고 한국 불교에 대해서 그 보고 참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이제 직접적인 그 교류도 많아지고 있고 한국과 중국의 이렇게 공동적으로 학술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직접 이제 교류도 많아지고 있는 바람에 그 예전과 달리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면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많은 그 불교 그 자료 가운데 특히 성불교 관련되는 자료가 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최초의 그 조당지라는 그 문헌은 이제 중국의 불교에 대한 아주 큰 영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천이 송나라 때 이제 그 여러 그 경전을 이제 중국 송나라를 가져가서 더 많은 화제를 되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화엄경 관련되는 문헌들이 더 그 중국 불교 연구에 있어서 그 아주 귀중한 자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고대 이제 한국 고승들의 그 개인 이제 저수 가운데 이제 많은 이제 중국 부대 그 불교 관련 자료들이 많이 담아 있습니다. 인용하기도 하고 이것은 그 중국에서 비록 남아 있지 않지만 그래도 중국 불교 연구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자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서로가 이제 한중일 그러니까 합쳐서야 비록 완성된 그 동아시아 불교 문화 교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중국과 한국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그 상호 이제 교류하는 거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그 한중일 그 불교 교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원 스님 그 발표 내용 좀 구체적이었는데 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그런 그 발표 내용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도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정원 스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따로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그 순서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을 받을까요? 예, 지금 당장 준비 안 되셨으면 조금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한 가지 질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광래시 통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간단한 질문인데요. 오늘 그 알려지지 않은 개보장의 그런 감형론 이런 걸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발표문을 읽고 또 발표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뭐 스님 저기 정원 스님 의견에 공감이 되는데요. 그냥 한 가지 확인차 그 발견된 사본들이 조성 금장으로 보기 어려운 게 어떤 글씨 형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사진으로는 잘 구별이 안 돼서 다만 사진으로 보면 그 사본의 글자의 크기라든지 위치는 거의 조선 금장하고 동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선 금장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특히 이제 그런 거의 판본이 똑같은 것 같은데 조선 금장이 개보장을 그대로 복각해서 그런 글자의 위치나 크기 같은 게 특히 거기 말씀하실 때에 그 글자가 그 대정장에 그 있을 유자가 하나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둘을 비교해 보면 조선 금장에도 당연히 그 유자는 빠져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글자의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확인차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那个还是那个曲老师的话，就是非常感谢您这个参加这次论文发表，然后他通读您的这个论文的话，也是有很多的这种相同的这种感受吧。然后不是提问，就是跟您再次确认一下，就是您提到这个您发现的那3个残片的话，您指出的话，他们不是这个造成金藏，那么但是因为就是崔老师讲，因为这个论文上这个图片的话太小，清晰度也不是很高，所以的话可能看不太清。那么您就是根据这个大小啊，根据这个字体的大小啊，然后这个版式啊这些方面的话，然后指出的话，它不是造成金藏，但是这个崔老师觉得它看起来好像跟是造成金藏的可能性比较大一点，是他的个人的理解了，就是因为您提到具体的里面有缺字的这个情况，但是其实考察造成金藏里面缺字的情况也是存在的，这个估计您也是知道的。那么就说是确认让您确认它不是造成金藏的一个理由，或者比较能让人说服的理由，是怎么样的？是这样的。谢谢那个老师的那个提问啊。就是我确定它不是造成金藏的理由呢，在我论文的应该说在就是介绍那个就是残片那一章，就是我在发表论文也提出4个理由，就是提出4点。因为造成金藏目前这个破坏假名论啊，是造成金藏是有保留的啊，但是保留它的版式跟它对比是有明显的区别，就是因为我们目前有造成金藏的印刷本有保留，就是造成金藏的印刷本保留下来，所以这样的话就很容易去比较，没有保留的话可能就很难确认，因为有保留，所以通过这个我的文章里面已经有图版造成金藏的这个图版，已经做了比较我具体提出了4个方面，就是一个是造成金藏的字体，实际上它不会有我们至少目前我们看到的它没有断笔啊，虽然造成金藏复刻是开宝藏，但是跟开宝藏的字体还是有明显差异的啊，这是一个方面，还有一个方面就是说这个造成金藏的它除非说造成金藏有2户版片，假如说没有2户版片的情况下的话，因为造成金藏我们现在看到这个残片比造成金藏多出了一个字那假如说不是的话，那造成金藏可能就要有刻2部才有可能形成这样的一种现象，所以根据这些，因为具体有4个理由，我看一下啊，这是第2个理由，第3个理由呢就是那个上下界栏。造成金藏的上下界栏，因为我们看到那个课文的上下界栏它很粗，而且这个假名论的很细，上下界栏很细。还有一个最关键的一个，造成金藏的它的版心的位置
都在左边，而这个假名论的这个版心的位置是在右边，版心就是版心这个文字是在右边的我觉得这个呢，应该说都是铁证所以呢，不是造成精湛，应该说是没有问题。那我曾经呢有怀疑过，不是造成精湛有没有可能是出雕有没有可能说，因为出雕我们现在没有保留，刚好没有保留在这一点但是出雕的可能性也不太会有，为什么呢？因为出雕也不会有这样的属刻这样的一个特点这个文字我们通过开宝藏目前保留的开宝藏跟造成这个高丽的出雕再雕比的话，它字体还是差异还是明显的。还有一个就出雕传到吐鲁番或者说再雕传到吐鲁番，再雕不可能的，再雕因为我比较过不可能，因为出雕传到吐鲁番地区，现在目前我们还没有找到任何记录所以它也不是出雕也不是出雕。那这样的话，我觉得最大的可能性就是开宝所以我是基于这样的考虑。谢谢谢谢。 네, 선생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환 스님께서 이 그 세 가지 잔편이 그 조선 금장이 아니라는 에 대해서는 뭐 논문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고요. 그 큰 거는 그 중국에서 지금 그 조선 금자의 인쇄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큰 참가가 될 거고요.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기 그 네 가지 그 뭐지 그 설명 부분에 논문에 참고하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크게 말하자면은 그 판신에 있어서는 그 조선 근장이랑 그 잔편이 그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아주 큰 이유 중 하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 조선 근장이라면 그러면 그 판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한 글자 때문에 두 판을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조선 근장이 아니라고 또 단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 세 가지 잔편이 그 추조 대장경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또 의심 가지고 있지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사천에서 이제 그 판카하는 그 형식과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는 조조대장경도 아닙니다. 이런 이상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일단 정한 스님께서 그것은 그 조선 근장이 아니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순서대로 그 최인주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박용진 선생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바 선생님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하는 걸로 보이네요. 제가 실수했나요? 바바 선생님이 답변을 하기로. 제가 지금 그 조선 금장하고 저도 질문을 생각하고 있다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바바 선생님, 바바 선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今回の発表をさせていただく機会を与えて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キム・チョナク先生、呼んで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と私のこの原稿を翻訳していただいた朝鮮院先生に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キム・チョナク先生から4つの質問をいただいているので、それについてお答えいたします。1つ目、書写一切経の保管状況についてなんですけど、前、そのキム・チョナク先生も大谷大学の宮崎先生に聞かれたということで、私も宮崎先生の論文や本を見て回答するので、おそらく答えは同じだと思うんですけど、古代河原寺の一切経に関しては、そのお寺に
保管されていたん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確実な文献がないのでわからないです。奈良時代の一切経に関しては、東大寺、興福寺、大安寺、元号寺、薬師寺、法華寺というお寺に保管された、潜入されたというような記録があるので、そのお寺には潜入され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以外にもたくさん一切経が書写されていたので、それ以外については、わかりません。で、2つ目です。印蔵院に関して、じゃなくて、復習版の大蔵経に関してですけど、まず印蔵院というのは、印刷を担当した職人が、自分が吸ったことを示すために、その巻末に押す、印です。で、それは賃金の請求や責任の所在のための行為でもあります。で、現在は、現存する復習版は、1160年以降に印刷されたもので、それには印蔵院が見えるんですけど、1250年以降のものには印蔵院が見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じゃあなぜ印蔵院が見えなくなったの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当初はおそらくその復習版の版木を管理しているところと、いわゆる、する人、印刷をする人が、個人で契約をしてたのが、ある時期から親分って親方っていうのを中心として一括で仕事を請け負う形になって、一般企業の社長が仕事をもらってきて、それを、社員に給料として払う形にな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ちょっとその点、詳しく文書の方では説明できなかったので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こういった印蔵院は復習版以降の宗派の大蔵経には見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3つ目、女性の国交が死刑版に見え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これは野沢先生の研究などでよく言われていることなんですけど、その女性国交は、農業を、普通の仕事としてるんですけど、農業をしない時期、農閑期に、副業として、国交者として、版木を掘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その60家が大宝鉱物系音業の60巻本など、限定された経典にその女性の、国交名が見えると言われています。もう一つ、増上寺と岩屋寺の、死刑版は、これは岩屋寺の死刑版に関しては、京都国立博物館の上杉先生が研究しているので、本人に聞いたんですけど、おそらく増上寺と同じ時期ぐらいの印刷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ので、岩屋寺の方にも女性国交名が見える可能性があるそうです。ただ、岩屋寺の方ではその詳細の目録ができていないので、現時点では確認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4つ目です。その古代の写本や、中国、韓国の大蔵経がたくさん日本に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どのように利用す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これに関してはそうですね、大正新州大蔵経の定本がよくご存知の増上寺の高麗版大蔵経ですので、それの候補として死刑版や不明示版、あと民版などが使われています。で、大正新州大蔵経はご覧になられると分かるんですけど、まだ不備がたくさんあります。で、現在、浄土宗では、その増上寺の三大蔵経のデジタルアーカイブ化を進めておりまして、今後それがデータとして公開されると聞いています。こうしたデータが公開されることによって、大正像の不備をこの増上寺の三大蔵経で、直接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あともう一つは、張先生がいらっしゃった国際仏教学大学院大学や、東京大学なんかが、中心になってやってもらったらいいんですけど、大正新州大蔵経が刊行されてから現在まで、今まで、未確認であった写本がたくさん発見されているので、そういったものをもう一度、交換して、大正新州大蔵経に代わる新たな大蔵経の出版が必要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 가- 감사합니다. 제가 통역을 하는 거죠? 예, 간단히 일단, 한국어로 좀 말씀해 예, 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는 그 가와사키 선생님께 물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673년에 가와라 데라라는 절에서 소사된 그 대장경이 같은 절에 보관되어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또 그 외에 나라 시대에 그 동대사, 흥복사, 대한사, 원흥사, 약사사 등에 보관됐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에 많은 그 서사 기록에 대한 보관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인조인이라는 거는 그 직접 인쇄를 담당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인쇄 담당하고 나서 거기서 이름을 기록한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자기가 임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책임 소재를 이제 하는 어떤 그 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현재 이제 복주판에는 1160년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인쇄된 거고 거기에는 이제 그 보이는데 1250년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개인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자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자기가 돈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계약 변화가 생겨서 그런 인조연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복지판 이후에는 그 사계판, 적사판 등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공이 여자라서 좀 궁금해서 이제 질문한 건데요. 그때 여성들이 농한기에는 부업으로서 이렇게 참가해갖고서는 이게 노자와라는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라는데, 그러니까 화엄경 같은 경우에 한정된 경우에는 그런 게 보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한 건 이와데라에도 같은 경전이 있으니까는 혹시 보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전문가인 그 우에시기 선생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으니까는 보이긴 할 텐데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조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러니 마지막 질문에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그 대장경 연구가 향후 대장경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때 여쭤봤더니 대정시 대장경 저본이 증상사본이라든지 그러니까 증상사에 있는 고려 대장경을 대규본을 해갖고서는 또는 거기에 있는 그 사계판 이제 본영사 그 복지판이죠. 그다음에 원판 같은 거 갖다가 사용했는데 이제 아다시피 대정시 대장경이 여러 번 수정됐지만 아직까지 불비한 점이 이제 많다는 것 같다 인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정토종에서 증상사 소장의 그런 이런 3대 장경에 대해서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갖다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이 공개되면은 대장경의 불비가 어느 정도 이제 보관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일본에서 대장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본이라든지 간본 그때는 확인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제불교대학원 대학이라든지 동경대학이 중심이 돼 갖고 그때 발견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그 대교본으로 사용해서 교감해서 그런 신주대장경을 새롭게 한번 출판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통역하신 거고 또 추가 네. 질문 해주세요. 추가 질문이요? 이거 저는 없습니다. 혹시 그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요, 김선학 선생님 통역해 주세요. 제가 하나 아주 사적인 질문을 하나만 통역 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다 알아들으실 텐데. 아니 그래도 또 정원 스님도 있어서 네, 일본어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장경 조사는 별로 안 해봤지만 실제 대장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런 거 좀 궁금했는데 일본에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 군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읽었으면 흔적이 있을 텐데요. 그걸 조금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더 궁금한 건 일본에는 그 우리나라 초조나 제조대장경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에 또 그 일본의 군땡 흔적이 있는 게 있는지 예, 그거 궁금합니다. 바바 선생님은 다 알아두셨겠지만 일단은 해봅니다. 私は大蔵経に関してあんまり調査し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も、いつも
気になるのが、日本人が大蔵経をどのぐらい読んでいたのかということは、日本の訓典で分かると思いますけども、今のところ大蔵経にどのように訓典が記されていますかということと、また実際に韓国の高麗大蔵経、書帳と最長版に関しても、もし日本の訓典が入っ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お聞きしたいですということ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は韓国語で答えた方がいいですか、日本語で答えた方がいいですか。자, 그럼 한국말로 대답하겠습니다. 훈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제경이나 대장경 많이 있지만 어느 더 있는지는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마쿠라 불교의 조사들은 일제경 6번 이루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점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자세히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데, 저는 조조대장경 권인사 캔인지 권인사 소장 고려대장경에는 훈점에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 스님들은 당시 고려대장경이 권인사에 와가지고 그거를 자세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가 되면 환벽반 대장경, 오각반 대장경이 전국에 유포돼가지고 그거를 읽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훈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 못하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스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건인사 이야기 들었으니까 나중에 또 메일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요. 차인주 선생님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박용진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실 텐데, 제 생각에는 뭐 답변하시려면 무한정하실 것 같고, 하여튼 선생님 역량껏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우선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좀 읽어봐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 연구는 선생님께서 최준 선생님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또 이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그렇게 또 어렵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선생님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연구 성과가 정리되어서 얘기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단하게만 한번 좀 말씀드려보세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외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판, 이른바 보유 목록에 대한 부분하고 보판의 부분, 보판, 그리고 이걸 또 부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사실 용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한 뭐 그런 특별한 저는 이의는 없는데, 다만 이게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 이 정의나 용어는 이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사도감 위상과 관련해서도 이제 보유판도 이제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이 보유 목록이 만들어지는 건 이제 해명장국에서 1865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865년 이후부터의 대장경에서는 지금 이제 월정사에 있는 거나, 그다음에 1899년 했던 거라든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유 목록에 있는 것까지 포함돼서 대장경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대장경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대장에 대한 외장 뭐 이런 용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장경에 대한 정의 문제, 이런 걸 얘기는 방광천 선생님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가장 가깝게는 이제 대장경 용어를 이제 정의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역 불절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이제 구성이나 조직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제 표지를 갖출 것. 그래서 한약 불교 전적이고 삼관문헌의 총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이 외제 표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대장에다가 이제 넣기는 이제 아마 불가능했을 거니까 뭐 이제 초조나 제조장 단계에서는 이제 외장이나 이런 용어를 썼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초조 단계에서도 대각국서 의천 같은 경우도 교장이나 대장과 관련한 어떤 그런 구분 인식이 있었다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 용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뭐 외장이나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여러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은 뒤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내용이 같습니다. 이게 그 아까 전에도 이제 그 74종 정도의 간기 매목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1243년부터 이제 분사도감을 이제 대장도감이라고 했던 것을 파내고 거기에 이제 분사대장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는데, 그러면 그때에 1243년 단계에 있는 것은 대장도감의 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전체가 이제 분사도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은 이제 행정기구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는 뭐 그거에는 이제 동의라고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 하부에 있는 구체적인 이제 판각처, 인쇄하는 거죠. 이제 그 새기는 것. 그런 것은 뭐 아마 곳곳에 이제 해인사부터 해서 다양한 공간에 이제 아마 산재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또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간행 주체를 뭐라고, 그러면은 대장경이 아닌 것, 그러니까 장소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과연 국가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냐, 국가가 주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분사도감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출판사 같은 그 인쇄소 같은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간행처라고 하는 것하고 발행소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인쇄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 가지고 이제 좀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걸 과연 이제 판각처, 인쇄소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그 부분도 사실 이게 명확하게 이제 답변 드리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조금 더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그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 분사도감의 다양한 이제 뭐 조조라든가 혹은 뭐 개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각, 중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실 좀 혼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관용적으로는 이제 중간이라든가 중각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원간본이 있기 때문에 원간본을 기초로 해서 번각된 책, 뭐 혹은 복각된 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통 썼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좀 찾아봤었는데, 제가 본 책은 이제 이 서림청화라고 하는 이제 이게 잎사귀 엽자에 덕덕자 빛날 휘자서 엽덕희, 섭덕희가 되겠죠, 그죠? 그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간각에 대한 명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역시 왜냐하면 이제 목판에다가 인쇄를 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것은 이제 5대를 지나서 이게 북송대가 돼야 사실은 이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간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판이라든가 개조라든가 혹은 침목이라든가 뭐 이런 용어들이 언제 처음 쓰여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그 첫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서 정리를 이제 쭉 해놓은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뭐 중간, 중각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그것은 이제 판목을 새기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혼용되어서 쓰인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분사도감에서 이
이 대장도감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조조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개판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은 아주 특수한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군사도감에서 그렇게 쓰인 것 이런 것은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다양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나라의 이 고려에 중각이라든가 혹은 뭐 중간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용어들을 쓰인 책들이 많이 이제 수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뭐 언제 처음부터 그렇게 채택을 했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한편으로는 이 다양한 종파들이 가지고 있던 불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각 같은 경우는 이게 원간본을 가지고 번각된 책, 뭐 복각된 책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종 정도가 이제 보면은 중각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도기하고 주신부하고 뭐 이런 4종인데 다른 것은 또 그러면 사실 뭐 중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좀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더 어쨌든 하여튼 그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향후 또 이제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뭐 굉장히 궁색하고 부족합니다만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주 선생님 뭐 보충 질문이나 예, 코멘트나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문보다는 박용희 교수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더 다층적으로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또 결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 이제 답변에 있어서 이제 그 군사도감의 어떤 성격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출판소, 인쇄소, 이제 관행처의 어떤 개념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비판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군사도감의 어떤 성격, 위상 이런 부분을 좀 더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뭐 군사도감이라면은 뭐 지방에 있기 때문에 뭐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경전의 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뭐 위상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그 군사도감에 주어진 임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선생님들이 말씀들을 굉장히 아끼고 계신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오늘 5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여기요,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네네. 그 정원 스님이 발표한 그 논문에 아까 저기 최현식 교수님 계시는가? 최현식 교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그 유자가 있다 없다 있을 유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원 스님 논문에 그 가명론 그 조성 금장이라고 이미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선 금장 이미지가 아니야. 뭐가 잘못됐는가? 고려장? 고려 제조장 이미지고. 그렇죠. 아, 맞아요. 고려장이고. 그리고 그 조성장에는 있을 유자가 있어. 그리고 이제 고려 제조장은 그 행이 한 행의 그 열습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는 계보장에도 유자가 있었고, 근데 제조장에서는 수정을 해가지고 유자를 삭제를 한 거지.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원 스님이 왜 이미지를 제조장 이미지를 실어놓고 왜 조성장이라고 실수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꼴레, 니 파니샤. 给 speed。 네. 那个法师，那个刘老师的话也是就是提问了，其实就是针对刚才那个
之前这老师也提到，这是那个造成金藏那个部分，但是这个刘老师说，其实那个图片，可能是不知道您注意没有，那个其实不是造成金藏的图片，它是那个高丽菜吊藏的一个片，不知道您注意到这个问题没有，或者是您你说，对您你论文里面说那个我比较的那个对是吧？对，您论文里这个列出这个造成金藏这个图片，它其实不是造成金藏，是高丽菜雕藏。哎，对，所以没有啊，我是通过国家图书馆那里下载的呀。啊，这样吗？所以刘老师就很奇怪，您这个到底是怎么回事？哎，我是从你跟刘老师说呀，你说我是从国家图书馆下载的。不对的. 이 그림이 그 중국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예,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就是这个中华大将军的赵守章，这个内容，这不是赵守章，是吗？没错，我是从国家图书馆下载下来的，不是那个。不对。中华站里面拿的，中华站有一部分会有部分利用是那个高丽站，但是我这个照片是从国家图书馆下载下来的，造成金站里面下载。我觉得今年法师的那个芬兰你错了，这个照片不是那个赵崇章，是赵家庄的那个照片。对。就是出雕是再雕吗？对，再雕。没有，我看过再雕的照片，我有再雕照片，我对照过，不是再雕的照片。回头啊，我看过照片。今年法师的以后那个调查吧。일단 요부영 선생님께서는 그 정한 스님 그 논문 속에서 그 저정 군장이라는 그림이 저정 근처는 아니고 그건 말씀하셨고요. 이제 정원 스님이 어떤 말씀? 본인이 그 중국 국가 도서관에서 다운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다른 말씀 그리고 고려 대장경을 그 그림 봤는데 그 재저장은 아니라고 본인이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그건 이제 지금 당장 해결될 건 아니고 뭐 이제 정은 스님이 다시 확인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최인식 선생님 혹시 아니 저도 지금 그래 비교해 봤는데 정말로 똑같아요. 지금 이 재조장. 저도 지금 똑같아서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이 조금 뭐 헷갈려서 아까 좀 질문했었는데 앞으로 혹시 유부연 선생님 견해가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아니 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나도 부랴부랴 확인을 한 거거든. 조성장을 찾아봤더니 조성장에는 있을 유자가 있어. 근데 14자고 근데 제조장은 10습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있을 유자를 삭제를 한 거지 제조장에서. 그러면 어쨌든 이 사본은 조성장일 리는 없고 개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보장일 가능성이 많은 거지. 이제 조성장하고 자체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개보장의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유자가 없으니까. 있을 유자가 조성장에도 있고 사본에도 있으니까 조성장일 가능성도 있지만 글자를 비교해 보면 글자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실제 조성장하고는. 나중에 그 광대 선생님이 이 글자 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 안 하시던데 이것까지 같이 좀 전해주시면 뭐 사실은 뭐 정원 스님 그 사본을 개보장으로 보려고 하는 데는 더 좋은 증거일 수도 있어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꾹꾹 참고 계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저도 종합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임종욱 선생님 진행해 주시죠. 2시에 시작해서 지금 6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장 4시간 반 동안 길고 긴 토론이 있었습니다. 발표와. 저도 이 국제학술회의라는 것을 많이 참여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뒤엉켜서 서로 또 그 의사소통이 되는 이런 과정이 상당한 언어적인 소양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이제 시간차가 그게 없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차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발표해 주신 5분의 선생님하고 또 그 질의해 주신 5분의 선생님 또 그 외에 이제 번역이라든가 통역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긴 시간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게 지금 뭐 PDF 파일로 나갔습니다만은 조만간 다시 정리해서 일단 자료집 형태로 이제 책은 나올 겁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방식의 출판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 책이 나오면은 자료집이 나오면은 선생님들께는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안에 내용 중에 뭐 오탈자라든가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수정해 주셔서 김성준 선생님이나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그 참고해서 바로 잡힌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쨌든 이 국제학술회의가 준비도 힘들고 진행도 힘들고 참 참여도 힘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좀 고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모시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2021년 국제학술회의 저희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성지 보존회가 주최한 학술회의 우리의 대장경 세계 속의 대장경 학술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丁语言老师非常谢谢 바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바바 선생.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포리노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인주 선생님 서인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유분 선생님, 최인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윤경 선생님 나중에 또 뵙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바 선생님도 정문 선생님도 나중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박 저기 선생님이. 번역해 주시고 통역해 주시고 선생님들 감사.